보통 주식시장에서 그런 얘기하죠.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은 다르다가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로 보통 받아들여지는데 이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클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완화될 것 같고 이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반도체와 그렇지 않은 AI 반도체의 시장을 각각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 시장을 모두 감당을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메이커들이 과연 증산을 얼마나 할 것이냐. 고객사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고객사들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이제 관계자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3년 동안의 계약이 이미 체결이 돼서 완료가 되었다. 다른 말로 3년 농사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서울대 석좌 교수로 있는 송재용 교수입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경영전략과 국제경영을 강의하고 있고요. 서울대 오기 전에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를 했고 연대를 거쳐서 서울대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대 후반에는 삼성전자 자문 교수도 했었고요. 또한 2018년, 19년에는 SK 하이닉스의 자문 교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자문 교수를 모두 해봤기 때문에 두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그런 얘기하죠.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은 다르다가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로 보통 받아들여지는데 이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클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완화될 것 같고 보통 4년 정도 걸렸는데요.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뭐 올림픽 사이클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사이클의 정점은 엄청난 돈을 벌지만 사이클의 저점에 가면 대규모 적자를 보고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서 천수답 구조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일단 제품이 커머러티 제품이고 커머러티라는 얘기는 뭡니까? 규격이 같으면 무조건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예측해가지고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는데 만에 하나 사이클 예측이 잘못되면 대규모 적자로 갔습니다. 바로 4년 전에 삼성전자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빅텍이라고 불리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묻지마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사이클입니다. AI 혁명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이 빅텍이라는 기업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요.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AI 혁명에서 이 회사들의 생각은 뭐냐? 좀 어려운 경제학용을 본다면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돼서 결국은 승자 독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 회사들의 CEO들은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소 투자가 과다 투자보다 위험하다. 사실은 재무관리 교수님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다 투자가 위험하지 어떻게 과소 투자가 위험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단계에서 묻지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묻지마 투자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은 공이 한 2028년까지는 간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커질 것 같고 투자가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또는 내후년에는 내년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2028년까지는 좋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인데 그럼 29년 되면 확 꺾일 거냐? 꼭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단 28년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 29년 되더라도 지금 AI 사용량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장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29년 이후에도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도 꽤 있고 또 2030년대가 가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또는 반도체 전반에 뭘까요? 결국은 자율주행 또 로봇 이런 쪽은 반도체가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어제 TSMC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TSMC는 원래 2030년에 전체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어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니다. 1조 5천억 불이 될 것 같다. 그럼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과거에는 반도체 전체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차지하는 비중이었는데 이제
절반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은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번이 다르다는 또 다른 근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조적인 전환기일 수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 구조적인 전환기냐면요. 이번에 워낙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은 워낙 돈이 많은 기업들이라서 가격보다 물량 확보가 우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롱텀 어그리먼트 3년에서 5년의 장기 계약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샌디스크라는 낸드 메모리 5등 업체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로 계약 체결되는 거에 50%가 LTA, 롱텀 어그리먼트로 가고 있다. 이 롱텀 어그리먼트에는 위약금 조약까지 들어가 있어서 계약을 쉽게 깨지도 못한다. 이 낸드 메모리 5등 기업한테 이렇게 제안이 온다면요. 메모리 반도체 1, 2, 3등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시사를 했습니다. 장기 계약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또 삼성전자의 전영현 CEO는 앞으로는 웬만하면 장기 계약을 받겠다. 장기 계약을 받게 되면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워낙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회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 계약을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장기 계약 구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기별로 가격 조정하는 조항 같은 거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약금 조항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을 맺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설비 투자하는데 한 2, 3년 걸리는데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게 되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는 주문을 받고 설비 투자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예측해서 했다가 폭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떤 구조일까요? TSMC처럼 간다는 얘기입니다. TSMC는 다 주문을 받고 지금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폭망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구조적인 변화는 메모리 반도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커머디티 구조였는데 여기도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HBM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맞춤형 주문 설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메모리가 AMD에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문형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 고객들도 결국은 락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고객 맞춤형으로 주문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천수답 구조가 이제 상당히 없어지면서 악명 높은 사이클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사이클이 완화되고 또 이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주문형으로 맞춤형으로 가서 락인까지 시킬 수 있다면 삼전닉스의 소위 1년 앞에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PER, Price Earnings Ratio가 주가 수익 비율이 Forward PER이 지금 6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가 8.5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주식시장보다도 삼전닉스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마이크론도 한 8 정도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Forward PE가. 그런데 TSMC는 무려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TSMC식의 비즈니스 구조로 한다면 지금 삼전닉스나 마이크론은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반도체를 맡고 있는 김창욱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이클이 왜 일어나지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대답은 못 할 거예요. 그냥 그 즈음 반복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금융위기, 유로존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다가 다시 반도체가 그동안에 이제 뭐 소비재를 덜 사던, 아까 모바일폰 PC를 덜 사던 시기가 지나면 다시 사야 될 건 사야 되잖아요. 모바일폰을 내가 보통 3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것도 뭐
애플과 삼성의 전략이라고 하지만 3년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쓰기 어려워지게 만드는 이런 의도적인 도태되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좀 있는 건데, 배터리라던가. 아무튼 그런 게 생겨서 다시 수요가 회복되지만 갑자기 또 트럼프가 나타나서 미중 분쟁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 그러다 또 갑자기 지나서 뭔가 또 지나가고, 예를 들면 중간에 또 코로나가 오고, 이런 일들이 그냥 반복되니까 2에서 4년별로 한 번쯤 충격이 오고 그 충격을 다시 회복하고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소비재 중심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소비재 중심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이고, 그런 2, 4년의 사이클을 겪는 동안에 사실은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서버 수요는 그렇게 많이 출렁이진 않았었죠.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반도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전력용 반도체라든가 태양광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시장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2에서 4년의 반복적인 사이클은 이게 뭔가의 어떤 시스템적인 사이클이 아니었고, 시장에 어떤 이상 상황들이 생겼을 때마다 가라앉았고, 그게 이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의 사이클들이 반복됐던 거고, 특히나 하나 더 얹으면 메모리 반도체는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커머디티 성격이 강하고, 그러다 보면은 전 세대, 예를 들면 DDR4의 세대와 DDR5 세대의 반도체가 나온다고 해도 가격 인상이 별로 크지 않아요. 오히려 심하게 얘기하면은 전 세대에 있던 것에 가격을 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웨이퍼당의 메모리의 용량을 늘려서 덴시티를 올린다, 빗 그로스를 늘린다고 하는데, 늘려가면서 오히려 시장의 가격을 방어해내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움직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못 올리고, 그러면서 시장은 메모리 자체는 이제 사이클을 타면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큰 성장을 못 봤던 것처럼 보였을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AI가 B2B 리드 시장으로 바뀌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사이클은 줄었지만 또 하나 좀 보실 만한 항목은 그 메모리의 이 수요가 얼마나 커질 거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리의 캐파 투자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캐파 투자 금액을 보시지 마시고 캐파 용량, 그래서 웨이퍼 퍼 먼트, 한 달에 얼마나 웨이퍼를 생산하느냐 라는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하이닉스는 그냥 작년 말 기준 정도로 대략 한 60만 장 정도를 1년에 만들고, 삼성이 한 120~30만 장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삼성 하이닉스가 만드는 게 한 180만 장 뭐 대략 될 텐데, 이게 예를 들면은 20년 동안의 과거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캐파 투자량을 보면은 끊임없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요적으로는 계속 증가를 했단 얘기고, 프라이스적으로만 왔다 갔다 했었단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프라이스 라인도, 예를 들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매출을 3사의 매출을 합쳐놓고 20년을 그어보시면 끊임없이, 물론 출렁임은 있지만 결국은 추세선을 그어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죠. 저한테 아직도 지금 이렇게 시장이 고점인데 반도체에 투자해야 될까요? 글쎄요, 말씀드린 것처럼 캐파 투자량 자체로 보시면은 반도체 수요는 끊임없이 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거니까, 당연히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투자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예측이겠죠. 저희 BCG에서 항상 하는 말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올해에 보통은 이제 기업들이 5년 뒤에 성장률까지 해서 시장 규모의 전망을 해달라고 부탁들을 보통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전망을 해놓고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이거는 전망일 뿐이지, 이거는 예를 들면 5년 뒤에 바라보면 100% 틀렸을 거다. 하지만 전망이라는 건 최대한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보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제 전망은 분명히 틀릴 것 같아요. 그렇긴 해도 지금 상태에서의 미래를 전망을 했을 때 방향성은 틀리지 않습니다. 숫자의 폭이 틀리겠지. 그래서 방향성을 보았을 때는 일단 저는 최소한 3년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말했던 그 근거들에 기인하는 건데, 마이크론의 산제이가 올해 초반에 얘기했었던 게 지금 우리는 시장 메모리의 50%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중반까지는 솔드아웃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있고, 며칠 전에 삼성 하이닉스들의 발표도 최소한 27년도 뭐 상반기 혹은 27년도까지는 솔드아웃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비공개로 그 고객사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고객사들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이제 관계자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3년 동안의 계약이 이미 체결이 돼서 완료가 되었다. 다른 말로 3년 농사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약들을 지금 다 원래는 메모리 계약은 어느 정도 분량만큼은 롱텀 계약을 해요. 그래서 LTA라는 계약을 하고 일부는 이제 스팟 거래를 시키는데, 지금 LTA 계약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공급 부족에 대한 확보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자체로 보면은 한 3년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데, 다시 저는 여기다가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더 얹으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다시 공급 과잉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게 뭐 지금처럼 공급 부족이 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왜 일단은 공급 부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냐면, 첫 번째는 수요예요.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변이가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지금은 한 500빌리언 달러에서 600빌리언 달러를 1년에 투자를 하겠다. 투자 선언을 했는데 이걸 계속 늘리고 있죠. 내년에 투자하겠다는 양도 지난 분기에 얘기했을 때랑 이번 분기에 얘기했을 때랑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 돌아와 보면 아직까지는 DC 투자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일어날 텐데, 공급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메모리사들도 옛날에는 서로 경쟁이 되게 치열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메모리사가 옛날에는 10몇 개 있었어요. 우리 지금 보면 이제 없어진 회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3사, D램은 3사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보면은 이들이 산제이가 대략 한 2022년도, 3년도쯤에 선언한 말이, 우리는 더 이상 무모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우리도 수익성을 챙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업계 3위가 그 선언을 했던 건 되게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급을 서로 메모리 3사도 눈치를 보면서, 내가 먼저 캐파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마켓쉐어를 점유해야지가 아니라 손해보지 않고 지금과 같이 좋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태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고객이 캐파를 100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내가 100이 아니라 95 정도만 캐파를 올려놔야 되겠다. 이제 3사가 돼버리면 서로의 정보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저 정도 투자 안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도 좀 덜 해야지. 서로 어느 정도 정보 교류가 되고 3사 안에 도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숫자가 맞아서, 그래서 공급을 과도하게 투자를 안 하려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요는 견조하고 공급은 그만큼을 따라가지 않을 거면, 제 예상에는 3년보다 조금 더 공급이 살짝 모자란 상황은 더 가서 이게 급격하게 시장이 꺼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학부와 석사 과정에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했고요. 특히 석사 과정 때는 반도체 화학 공정, 그중에서도 패터닝 공정 기술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EUV 리서그라피라고 하는 반도체 화학 공정, 그중에서도 패터닝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극자외선 노광 공정에 필요한 신소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문법으로는 이런 사이클을 해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는 그런 개념보다는 과연 AI에 필요한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DDR 혹은 LPDDR,
낸드 플래시 같은 종류 말고도 HBM, 나아가서는 아예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 ICMS를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메모리, 혹은 이제는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HBM과 굉장히 유사한 HBF, 즉 하이 밴드위스 이런 플래시 메모리 같은 새로운 종류의 메모리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목도하게 될 새로운 종류의 사이클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호황 같은 경우라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호황들, 그리고 2020년이나 2022년 사이에 있었던 호황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호황들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사실은 이제 아직은 AI가 본격화되기 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호황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촉발하고 있는 구조적인 이런 어떤 좀 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호황의 이런 사이클의 일부는 여전히 일부 범용 반도체의 사이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들 많이 쓰고 계시는 이런 모바일 향의 LPDDR들이나 아니면 개인의 PC나 랩탑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거대한 이런 하드디스크를 이루고 있는 이런 eSSD 같은 낸드 플래시, 이쪽은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그런 문법들이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 영역 외에 AI 맞춤형의 메모리 시장이 새로 생기고 있고, 심지어는 그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팽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던 이런 수요 공급의 사이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런 다이나믹스 플러스, 이제는 AI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수요가 어떻게 밸런싱을 이룰 것이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까닭은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업체들, 그 다음에 DRAM을 만드는 업체들이 마냥 이 라인을 증설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이런 양은 한계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AI 반도체에 적합한 메모리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AI 반도체를 만드는 만큼 사실은 범용 반도체의 생산량은 감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산을 해버리면 이번에는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이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으니까 또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의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죠. 반대로 이번에는 제가 만약에 너무 이 AI 반도체 쪽에 이 생산을 좀 줄여버린다. 그리고 특히 AI 반도체 쪽에 필요한 메모리들은 그냥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라 패키징까지 해줘야 되는데, 패키징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만약에 이것을 감산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AI 반도체에서의 수급이 너무 이제 불안정해져가지고 이쪽의 가격이 너무 상승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시장이 그냥 분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큰 생산 캐파라는 함수 안에서 이게 배분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예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 기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반도체와 그렇지 않은 AI 반도체의 시장을 각각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 시장을 모두 감당을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메이커들이 과연 증산을 얼마나 할 것이냐, 증산을 하더라도 범용에 얼마나 이것을 배분할 것이고 AI 맞춤형 메모리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본다고 그랬을 때 이런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메이커들에게 롱텀으로 이런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 큰 손으로 불리고 있는 이런 고객들이 과연 몇 개월 단위로 혹은 몇 년 단위로 이런 물량들을 미리 입도 소매를 하는가, 이런 물량들을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알려져 있는 공개된 이런 데이터들만 놓고 평가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2027년 말까지는 현재의 이런 메모리 어떤 업황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평균적인 시각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좀 공격적으로 보는 시각, 저희가 보통 불 마켓이라고 부르는 이런 시각들은 1년 더 간다, 2028년, 2029년까지도 간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조금 이제 이것을 보수적으로 보는, 즉 이런 베어 마켓 쪽에서는 사실은 AI 반도체 자체가 수요가 생긴다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그만큼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 자본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2027년 중반 혹은 뭐 하반기가 되기 전에 좀 약간 가격이 다시 다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세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가격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이미 작년에 하반기에 비하면 또 작년 동기간에 비하면 이미 2배 이상이 지금 올랐고요. 작년 하반기하고 비교를 해도 지금 수십 % 이상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보다 만약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3배씩 올라간다? 뭐 심지어는 혹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4배까지도 올라간다? 라고 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메모리를 만드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흐름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메모리를 고가를 주고 사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이런 업체들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로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한국의 이런 메모리 양사를 포함한 메모리 메이커들에 대해서 이것을 일종의 반독점법의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것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종의 외생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